안녕하세요. 동이초고등학교 2학년 1반 종업식 마친 도성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화면에서 질문하는 학생이 한 고등학생 정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너무나 깜찍한 아주 예쁜 어린아이였습니다. 저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장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나이 먹다 보면은 그 젊음이겠지요, 젊음. 돌아갈 수가 없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게 젊음이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점을 질문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아쉬운 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아쉬운 점이 어른의 입장으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그 아이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안타깝고 아프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생활기록부 종합란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이제 한 학년을 마무리했습니다. 1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그리고 깨우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핸드폰을 하는 것을 지적하면 안 했다고 발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호본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식물처럼 앉아있는 그 아이들이 잘못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도 계시고 이미 대학까지 졸업시키신 학부모도 계실 텐데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선생님들이 만들었어요. 아, 선생님이 코미디를 못해가지고 애들을 다 재웁니까? 김철원 교수님,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 김철원 교수님이 안 그랬다고요? 아, 교수님이 그랬다고요? 그 아이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저는 실업계 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실업계 가면 마치 제 인생의 선도주자가 아니라 낙오된 것처럼 너 거기 가면 인생 망친다. 부모님 생각에 맞춰가지고 인문계를 일단 밀어 넣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인문계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심하잖아요. 머리서부터 교복, 또 정규 수업 이외에 보충 수업도 하라고 그러지, 자율학습도 하라고 그러지, 견딜 수가 없잖아요. 며칠 전에 그 핸드폰 가게 가서 핸드폰을 이렇게 하나 구입하러 갔는데 앉아서 이렇게 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그 점원이 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명찰을 보니까 내가 알던 학생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한 학기 내내 엎드려 있던 애였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이 애가 한 학기 동안 엎드려 있다가 2학기 때 결국 대안학교를 갔습니다. 인천에 유명한 대안학교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요새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작년에. 해밀학교. 얘가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걔가 거기서 못 견디고 결국 또
학교 바깥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 점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제가 다행인 것이 그 아이가 해밀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맨날 자고 있었는데 간다고 그러길래 내가 1,000원을 꺼내가지고 야, 너 대안학교 가니까 하드 하나 사먹고 가. 그거 준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던 거야. 그래서 핸드폰 사다 말고 그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면담을 했어. 야, 너 정말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자기는 정규 수업만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붙잡아 놓는 게 싫었다. 20분, 30분. 그러면서 계속 자율학습 하라고 그러고 보충 수업도 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아마 선생님들이 들으면 저놈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너 왜 그랬냐. 그래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대안학교를 갔는데 대안학교는 동인천고보다 더 규율이 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결국 견딜 수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고 너 공부 안 할 거니? 아니에요. 저 공부할 겁니다.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는지 저는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게 바로 그런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잠자고 자기의 꿈을 생각조차 못하고 또는 생각이 있어도 그런 구조와 환경을 만들지 못해서 결국 우리 교육자, 부모님,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아이들을 놓고 아이들한테 자꾸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 인천교육 미래가 없다.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72%의 학생들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특목고를 못 가서 패배감에 젖어 있고 하위권 학생들은 특성화고 지금 옛날에 실업계입니다. 실업계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1%부터 1%는 거의 없죠. 특목고로 많이 가니까 100%까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그런 성적 분포를 보이면서 우리 반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가 예체능계와 실업계 못 가서 할 수 없이 온 애들. 참 한 해가 어려웠습니다. 복학생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직도 인문계 고등학교 출발을 했고 또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탈출구를 그리고 꿈과 재능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 일반계고 슬럼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슬럼화된 일반계고에서 꿈과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결국 인문계 고등학교의 문제는 우리 사회 모순의 직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풀어내는 것이 인천교육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육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답답함 우리 인천교육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임병훈 선생님이 인천 얘기를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천은 해양도시입니다. 그리고 부평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평야지대를 기반으로 한 그런 농업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막걸리 소송주 아시죠? 네. 맛있죠? 네. 우리 강정수가 소송은 통일신라 시대 지명이고요. 고려시대는 인주였습니다. 그래서 인주이시가 있는데 인주라고 하는
지명이 고려시대 때였고, 고려시대는 인천 지역 쪽이 강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이 평야를 기반으로, 원래 여기가 이 부평 지역이 이성계가 도읍지로 정하려고 했던 후보 예정지였잖아요. 그런데 산봉우리 100개 가운데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99개가 돼서 원통하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렇게 부평으로 넘어오는 그 약산 앞에 그 길을 원통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통하다. 도읍지가 붙어서 원통하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런 평야를 기반으로 해서 저쪽 그 오류동 지역까지가 전부 이런 그 부평에 해당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인천의 해상 세력이,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부평이, 이제 300만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인천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조선시대의 중심이었던 인천과 고려시대의 중심이었던 인천, 그리고 조선시대의 중심이었던 부평,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개항을 하고 나서 인천이 새로운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주안이라든가 이 부평 쪽에 공단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은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양 세력과 그 다음에 농업을 기반으로 한 세력, 그리고 노동자성, 이 세 부분이 정말 화학적으로 결합했을 때 이제 인천은 바야흐로 제2의 도약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인천 지역의 가장 중심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입니다. 거리상으로 콤파스를 재보면 가장 가운데가 루원시티. 그곳으로 교육청을 옮겨야 되겠다.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그거는 인천 교육이 이제 인천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역사성 속에 바로 우리 교육이, 인천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바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장애우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학교와 조건들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감실까지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고 제가 그 농성할 때 함께 가서 보고 또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교육감실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됐죠. 장애우들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어떤 차별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가, 그런 차이를 없애는 그런 교육. 민주시민교육은 뭐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덕목이잖아요. 거기에 노동인권교육, 차별 없는 교육.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공약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미 교육자 시민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일반계 살리는 것, 그 모순을 풀어나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차별 없는 교육,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서 마음이 안정돼야 가장 신심을 다해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런 것을 가장 핵심적인 방향으로 놓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기네 꿈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서, 그건 우리는 세칭 혁신학교 또는 뭐 행복학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묶어서 혁신지구, 교육혁신지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차별 없는 교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세부적인 공약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평에서 학교
학교를 다니고 또 30년 동안 인천에서 남자중학교, 여자실업대학교,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또 제가 다녔던 학교는 말하자면 그 특목고 같은 학교였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 있던 부평고등학교. 저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학교를 경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민활동과 노동조합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정보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너무나 현장에서 힘들게 시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 근무하는 장학사분들이나 일반직들의 생리를 잘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인천교육 전문가입니다. 인천교육을 가장 잘 알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결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도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치 시민 모임 회원 여러분, 이제 함께 인천교육을 가장 행복한 그런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앞장서서 열심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